안녕하세요. 코나디안TV 에릭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언박싱을 건너뛰고 바로 제품 자체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왼쪽이 아이패드 프로 1세대 11인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거든요. 뒤에 우선 색깔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컬러입니다. 스카이블루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죠. 이미 언박싱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20W 충전기가 들어있다는 점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아이폰 12부터 충전기가 안 들어간 게 다시 한번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모델과 비교해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만의 특장점하고 약간의 단점에 대해서 총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문인식과 페이스 아이디의 차이인데요.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라 장점이나 단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문인식의 경우에는 요즘같이 코비드 문제로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정말 유용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내에서는 이렇게 전원 버튼까지 손가락을 가져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에 장갑을 벗어야 하는 부분도 불편함으로 느껴지실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 페이스 아이디의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부분이 크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실내에서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랩탑처럼 키보드와 마우스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키보드를 누르는 것만으로 해서 언락이 가능하게 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아이패드 4세대를 사용해 봤는데 터치 아이디 인식률이 생각보다 좋아서 나름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런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화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화면 주사율 차이인데요. 이 120Hz하고 60Hz 차이는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좀 달라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례로 제 와이프의 경우에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다음에 보여주니까 하면서 차이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튼 이 부분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셔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어 4세대 모델로도 충분하실 듯 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 모델을 쓰다가 이렇게 4세대를 보니까 많이 끊기는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는 조금 적응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요. 한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120Hz하고 60Hz의 차이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칩셋 부분을 이제 보자면 에어 4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A14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11인치 에어 1세대 모델은 에어 12X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돌려봤는데 정말 근소한 차이만 있었지 실사용에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벤치마크 점수에서도 A14 칩셋의 경우에는 싱글코어 점수가 높았지만 멀티코어 경우에는 A12X 칩셋의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프로그램 실행 시에 에어 4세대 모델이 더 빠르게 느껴졌고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의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루마퓨전으로 영상을 작업한 다음에 익스포트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실사용에서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잠시 보시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베젤의 두께 차이인데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0.1인치라 두 모델을 바로 옆에 두고 보지 않는 이상은 차이를 크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프로 모델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에어 4세대 모델이
아주 약간 작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번째 스피커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에어 4세대 모델의 경우에는 2개, 그리고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4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서 둘 다 가로로 놓고 쓸 때는 정확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려주지만 세로로 놓았을 때는 프로 모델에만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에어 4세대 모델의 경우에는 스피커가 좌측에만 존재하고 있어서 세로로 들었을 경우에는 아래쪽이 좌측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위쪽이 우측 사운드를 재생하는 이상한 위치에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려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항상 가로로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듯한데 세로로 주로 들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 퀄리티는 이 프로 모델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다 보면 무뎌지게 됩니다. 7번째, 카메라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참 흥미롭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패드에 있는 카메라는 저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1세대 모델이라 요 카메라가 하나만 존재하고 있고요, 4세대 모델도 이렇게 같은 위치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메모장에서 문서를 급하게 스캔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몇 번 사용한 거 빼고 처음에 카메라 테스트를 해본 게 전부 다거든요. 정말 자주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무시하셔도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 1세대 모델 다음 프로 모델들은 울트라 와이드 앵글 카메라하고 라이다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차이점으로 좀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프로 모델도 후면 카메라 부분에 에어 4세대 모델처럼 카메라 하나로만 유지를 하면서 가격을 낮춰준다면 소비자들이 더 환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인데요. 제가 가장 환영했던 부분입니다. 이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요. 제가 애플 펜슬 1세대도 사용해 봤지만 정말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충전할 때는 이 밑으로 꽂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고 뚜껑 부분을 분실할까봐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그리고 책상에 너무 잘 굴러다녀서 몇 번이나 떨어뜨렸던 경험이 있었고요. 애플 펜슬 2세대 장점이라면 단연 충전 부분인데요. 저는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충전이 안 돼서 쓰지 못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옆면에 붙여주기만 하면 자동 페어링이나 충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편하거든요. 앞으로 아이패드 이 전 모델에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할 수 있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기존에 애플 펜슬 1세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추후 모델에서는 다 호환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펜슬 사용을 이 손글씨를 쓸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에어 4세대 모델하고 프로 모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프로 모델보다 글씨가 조금 늦게 따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실제 사용에서는 그래픽 작업이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느껴지진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아이패드 4세대 에어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댓글란에 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테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테스트나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코나디안TV 에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